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3일 새벽 카자흐스탄의 국가지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울려 퍼진 경고음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중국 시설들 파괴하세요. 명령에 따라 30조 원짜리 중국 데이터 센터가 철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통신망 다운, 공항 폐쇄, 모든 병원 긴급 수기 대응 전환 등의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은행은 거래 정지, 전력망은 불규칙적으로 작동했고 전국의 철도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디지털 인프라를 총괄하던 사딕 누르베코프 차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재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AI 도시, 빅데이터 센터, 무인 교통 시스템 등 화려한 미래 비전을 그렸던 그는 지금 한순간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공허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한 보좌관이 들고 들어온 기밀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구축된 주요 인프라 시스템에 내장된 킬 스위치 작동, 외부 원격 제어 감지됨, 모든 시스템 통제권 상실. 바로 전날까지 평화롭게 작동되던 스마트시티는 지금은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원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중국의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국가 지도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30조 원 규모의 중국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에서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에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바그랏 아이마노프입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개발은행 인프라 정책국에서 고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우리나라 독립기념일 새벽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대통령궁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그랏 자문관님, 지금 즉시 대통령궁으로 오셔야 합니다. 긴급 사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테러라도 일어났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모든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중단한다고요?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제안한 카자흐스탄 대개발 프로젝트는 총 5개 분야에 걸친 국가 전체의 대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중국 서부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1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우라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송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들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8조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5G 네트워크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 정부 시스템까지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4조 원 규모였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여 제조업 허브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연구 인프라입니다. 중국 최고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1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깊이 관여했습니다.
2년간 중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베이징의 고위 관료들과 밤늦게까지 협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주요 강요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들도 모두 재검토할 것입니다. 경제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3조 원이 넘는 성급금을 받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제 인생을 바친 프로젝트였거든요. 카카,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그랏, 당신이 가장 실망스러울 줄 압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가 받은 정보를 보면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밀 문서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국의 실제 계획은 카자흐스탄을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프라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이 갖게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임금 노동자가 될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 그래도 경제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콩도 99년간 영국 지배를 받았지만 발전했습니다. 바그랏, 홍콩과 우리는 다릅니다. 홍콩은 도시였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발전이 진정한 발전일까요? 프로젝트 중단 발표 후 48시간 만에 카자흐스탄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먼저 경제적 충격이 왔습니다. 중국이 즉시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증시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구리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30%가 중국 의존적이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막힌 것입니다. 외교적 고립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을 배제했고 러시아도 중국 편을 들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여론이었습니다. 국민들은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정부가 포기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때 대통령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바그랏,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카카? 한국에 가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십시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대통령이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도 이겨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카카,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일 뿐입니다. 바그랏,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과 삼성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나요? 대통령의 명령과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찾다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실제 협력은 상상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4건의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 사상 최대 규모의 협력 합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5건의 게임 체인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총 5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복합화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플랜트 협력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한국의 선진 발전 기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형 모듈 원전, SMR 협력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면서도 원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SMR 기술이 이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후 전력 현대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련 시절 건설된 낡은 전력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전략적인 협력은 핵심 광물 분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와 리튬 광구 탐사 및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시대의 리튬은 하얀 금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죠. 한국이 이 리튬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협력이 단순한 자원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튬 정제 기술, 배터리 소재 가공 기술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협력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5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2021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위탁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아자동차 조립 공장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산학 인력 양성 협력이 주목됩니다.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연구개발, R&D 파크 조성도 흥미로운 협력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엘리베이터 기술이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콘텐츠와 헬스케어 등 3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K-콘텐츠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2건의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들의 투자와 교역을 금융 차원에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자흐스탄의 볼라샥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볼라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수 인재를 해외 명문대학에 보내는 국가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카이스트와 카자흐 JSC 국제교류센터 간 MOU 체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다시 카자흐스탄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카즈 에이스트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현지에 한국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소를 만드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4년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수주액은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 기업 중 4위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KCC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코오롱 글로벌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미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수주에 그치지 않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에게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세계 9위의 거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우라늄은 물론 리튬, 구리, 아연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들이 풍부합니다. 둘째,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신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환경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은 윈윈 관계를 추구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거리가 멀어 실질적 협력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이웃으로서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의 개발 경험이 카자흐스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은 비슷한 꿈을 꾸는 카자흐스탄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양국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려인의 존재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더욱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입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이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도 예정되어 있어 협력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협력의 성과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누적 투자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 분야의 다양화입니다. 과거에는 자원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조업, IT,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루 만에 체결된 24건의 MOU, 10억 달러의 수주 성과, 200명이 참석한 AI 협력 세미나, 카이스트와의 인재 교류 확대 등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제가 가장 놀랐던 사실은 고려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깊은 역사적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협력 사례나 기술 현황만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뒤지다 보니 우리 카자흐스탄에 이미 10만 8천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고려시대 사람들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84년 전 카자흐스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937년,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의 일입니다. 스탈린이 일본 간첩 행위를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 2천 명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화물열차에 실려온 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추위와 질병으로 어린이들의 6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카자흐인들도 200만 명이 사망하는 대기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지에서 온 한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카자흐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인들에게 카자흐스탄 전통 빵인 바우르삭을 나누어 주었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곁을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연해주를 근거로 항일 유격부대를 지휘하여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영웅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레닌을 만나 권총을 선물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런 영웅도 만년에는 다른 고려인들과 함께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궁핍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묘소는 지금도 카자흐스탄 남서쪽 크즈로르다 주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땅에 한국의 독립운동 영웅이 잠들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몰랐다니 말입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 벼농사를 도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카자흐스탄이 소련 공화국 중 가장 넓은 논을 가진 나라가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소련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25%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조사에서는 전문학교 이상 진학률이 52%, 대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강제 이주라는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활약상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건설업계 2, 3위 업체는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에서는 고려인 업체가 1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 카자흐스탄 6위인 은행도 고려인 소유입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포브스지가 발표한 카자흐스탄 부자 상위 50명에는 1위인 긴블라디미르 카자흐무스 회장을 포함해 7명의 고려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계에도 최 알렉세이 보건부 장관, 리우리 하원 의원, 김베라 하원 의원 등 많은 고려인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전체 카자흐스탄 인구의 0.6%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의 문화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923년 연해주에서 창간된 한인신문이 지금은 고려일보라는 이름으로 CIS 내 한인신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매체가 되었습니다. 1932년 연해주에 설립되었던 한인극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려극장이 알마티의 전용 극장을 확보하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구술을 바탕으로 그의 항일투쟁을 그린 연극 의병들이 바로 이 고려극장에서 최초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고려극장은 소련 내 고려인 정착지역을 순회하며 한국어 연극 공연으로 동포들의 애환을 달랬고 한반도와 전 세계를 통틀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민족 공연단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고려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1990년 한 행사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공화국의 경제적, 정신적 잠재력 발전에 있어 고려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카자흐인들은 오랜 기간 고려인과 함께 살아온 영향으로 고려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성실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신뢰와 우호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최근 들어 고려인들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1년 한소 수교 이후에는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교류, 학술 협력 등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이 설립되어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단순히 최근에 시작된 경제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84년 전부터 시작된 깊은 역사적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어려운 상황에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그 마음,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발전에 기여한 그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기반이 아닐까요? 대통령님이 한국에 가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84년 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입니다. 10만 8천 명의 고려인들이 증명하는 한국인들의 성품, 84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호 신뢰의 관계. 이런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협력이라면 분명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30조 원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84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그 마음으로 이제는 제가 한국을 찾아가는 차례였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포기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멀었고 러시아는 중국과 한편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가 카자흐스탄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자 심사관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바그랏 아이마노프님. 카자흐스탄에서 오셨군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공무원이 러시아어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짐 중에 카자흐스탄 전통 악기인 돈브라가 있었는데 운송 중에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악기를 고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상황을 설명하자 그 직원은 즉시 전화를 걸더니 30분 후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전통악기 장인이었는데 돈브라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2시간 만에 돈브라를 완벽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표지판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서비스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에는 러시아어 안내방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미군이 주는 밀가루로 연명했던 시절도 있었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지? 교육이랑 기술에 올인했거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었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에는 카자흐스탄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다니요. 다음 날, 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성호 박사는 중앙아시아 전문가였습니다. 바그랏 자문관님, 카자흐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김 박사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도 사실상 경제 주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해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넘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자립 의지였습니다.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정부는 기술 자립에 올인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 집중 투자했죠. 김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후 3년 만에 경제를 회복했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 프로젝트에 매혹된 것도 바로 그 단기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소개로 저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견학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모든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외국 기술을 베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진수 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구개발에 매출의 15%를 투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그가 보여준 연구소는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50년 만에 이뤄진 겁니까? 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는 가발과 섬유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백 개의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를 견학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히 검색 엔진이나 메신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현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제가 카드나 휴대폰으로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모두 한국 자체 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나 미국의 페이팔보다 오히려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수원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직원 5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대단했습니다.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주문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박철수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야간 대학을 나와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따라하기 급급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게 됐죠.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거죠.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에요. 교육과 기술이 우리의 전부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져온 카자흐스탄 정부 자료를 번역하던 중에 프린터가 고장났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2시간 후에 있었는데 큰일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가까운 곳에서는 러시아어 번역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대학생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희 대학에 러시아어과 친구들이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1시간도 안 되어 5명의 대학생들이 호텔로 와서 자료를 완벽하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번역한 자료를 깔끔하게 편집까지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돈을 받지 않고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외교부 중앙아시아과 김현지 과장이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익을 따지자면 친구를 돕는데 이익 계산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이상훈 과장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카자흐스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역량으로 발전하는 모델이죠.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했던 방식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회의 마지막에 김현지 과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그랏 자문관님, 한국 정부에서 카자흐스탄에 기술 지원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이라니요. 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상훈 과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주었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3일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그냥 돕습니다.
조건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회의가 끝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지 과장이었습니다. 바그랏 자문관님, 한국 정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말단 공무원인 저를 만나겠다고요?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는 동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그랏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대통령이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터키가 6.25 전쟁 때 군대를 보내줬고 독일이 광부들을 받아줬고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한국형 새마을 운동 모델 전수입니다. 외부 자본 없이도 농촌과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IT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삼성과 LG, SK텔레콤이 합작으로 카자흐스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시스템 개편 지원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서 교수진을 파견하여 카자흐스탄 대학들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성공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약 5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성공하면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국으로부터 첫 지원이 시작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 농촌을 혁신시킨 그 모델을 카자흐스탄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전문가 50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전국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마티 근처의 작은 마을 카라사이에 직접 가서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도로가 포장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직접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철수 지도관이 답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어야 애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도 배우게 되죠. 나중에 다른 마을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카라사이 마을 주민들은 3개월 후에 옆 마을의 도로 공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요. 더 놀라운 것은 IT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김태현 부장이 보여준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개월 안에 카자흐스탄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넓은데요. 위성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3개월 만에 아스타나와 알마티의 5G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속도가 중국 네트워크보다 10배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을 카자흐스탄 기술자들에게 완전히 이전했다는 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카자흐스탄 기술자들을 밤낮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을 주면 하루 먹고 기술을 가르치면 평생 먹습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이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온 김영수 교수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교육 방식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입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김 교수는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교수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로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교육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지식을 나누는데 대가가 필요할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온 박민수 단장이 주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공장들을 한국식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알마티의 낡은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박 단장이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설비가 낡았고 기술이 부족하고 판로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박 단장은 한국에서 중고 설비를 가져왔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중고였지만 카자흐스탄 기존 설비보다는 훨씬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구장인을 초청해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이었습니다. 판로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가구업체들이 직접 주문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카자흐스탄 가구를 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품질이 좋거든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철학입니다. 6개월 후 그 가구 공장은 직원이 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다른 가구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변화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온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을 스마트팜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10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센서와 AI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첨단 농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현지 농민 아흐메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한국의 김농민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흐메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스마트팜 기술을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속도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켰고 6개월 만에 1000개의 스마트팜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카자흐스탄산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둘째, 카자흐스탄 기업들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김현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중국의 압박은 예상했습니다. 이미 대안을 준비해뒀어요. 실제로 한국은 놀라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카자흐스탄산 농산물을 한국이 직접 수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사지 않는 물량을 모두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30%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왜 더 비싸게 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농산물은 품질이 정말 좋아요. 한국의 지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카자흐스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달라졌습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로 급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15%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려던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아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무장한 채로요.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을 주고 의존성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성을 키워줬습니다. 중국은 조건을 걸고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주고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카자흐스탄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중앙아시아의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함께 만든 새로운 실크로드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시작된 후 제가 받은 전화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로부터였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수치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인당 GDP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석유와 가스 수출이 80%를 차지했던 우리 경제는 이제 제조업과 IT 서비스가 6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직접 아스타나로 와서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상들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모두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현지 과장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이 주도해보세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도운 것처럼 이제 카자흐스탄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타슈켄트로 가서 6개월간 현지 농민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IT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오지 기술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비슈케크에 설치했습니다. 타지키스탄에는 새마을 운동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카라사이 마을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타지키스탄 농촌에 옮겨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게서 받은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지켜본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아스타나로 와서 제안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이제 중국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투자와 최신 기술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종속이 아닌 독립, 일방적 수혜가 아닌 상호 협력의 길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물었습니다. 그 길이 정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이거든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 창립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참가국은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놀랍게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까지 총 8개국이었습니다. 연합의 기본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술 공유 모든 회원국이 개발한 기술을 서로 공유합니다. 둘째, 상호 지원 어려움에 처한 회원국을 조건 없이 돕습니다. 셋째, 독립보장 어떤 외부 세력도 회원국을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넷째, 확산 원칙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게도 전파합니다. 창립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 연설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배가 아닌 해방의 길, 종속이 아닌 자유의 길을 말입니다. 우리의 성공 모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가 카자흐스탄 모델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볼리비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의 농민 콰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친구를요.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통계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이 도운 나라들의 숫자였습니다. 총 23개국이 카자흐스탄의 지원을 받아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의장국으로서의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그랏 장관님, 이제 한국이 카자흐스탄에게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카자흐스탄이 보여준 나눔의 리더십 말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그 정신을 우리가 더 배워야겠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2025년 5월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열린 인공지능 분야 정책 연구와 한국 카자흐스탄 협력 전망 세미나에는 무려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한국의 최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도 디지털 개발혁신 우주산업부 차관부터 나자르바예프 대학 연구센터장까지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국가인공지능센터 얼렘 AI 구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현지의 한국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소를 만드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덕분에 발전하고 있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서 물류 비용이 높고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숙련 인력 부족과 금융 시스템의 미성숙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하루 만에 체결된 24건의 MOU, 10억 달러의 수주성과 200명이 참석한 AI 협력 세미나, 카이스트와의 인재 교류 확대 등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립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돕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에는 3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이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30조 원을 포기하고 한국의 친구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독립과 자유, 그리고 세계 각국의 형제들을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카자흐스탄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한국에게서 배운 그 정신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크로드입니다. 지배가 아닌 해방의 길, 종속이 아닌 자유의 길을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 카자흐스탄의 자원과 시장이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윈윈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많은 실제 협력 사례들을 발굴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감동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